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그동안 목소리로만 인사드리다가 헬멧 쓴 모습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배달 이슈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직접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 켰습니다. 얼굴 공개를 꺼리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에 자신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선글라스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영상은 주 2회씩 올리고 쇼츠는 거의 매일 올려왔는데 9월 중순부터 한 2주 정도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 이유가 어머니가 응급수술을 받으시면서 제가 24시간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먹는 약을 포함해서 모든 약과 음식을 챙겨드려야 했고, 먹는 약 외에도 시간별로 챙겨드려야 하는 약이 따로 있어서 새벽에도 1시간마다 깨서 약을 챙겨드려야만 하는 그런 기간이 좀 있었어요. 저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셔서 퇴원도 하셨고 외출을 제외한 일상생활은 가능하셔서 저도 이제 일을 다시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배달을 떠나는 게 목표예요. 그동안 여러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냥 남아있는 거고요. 배달을 떠나기 위한 시도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배달 외에 수입원을 강구하다 보니까 선택을 한 거고요. 애초에 큰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영상 제작하는 시간만큼 적당한 시급만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시급도 안 나오긴 하지만 영상 만드는 게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다가 본업이든 부업이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배달을 전업으로 전향하게 됐고요. 그때도 평생 배달할 생각은 없었어요. 최대한 빠르게 많은 돈을 벌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나태해졌더라고요. 하고 싶을 때만 해도 되고 같은 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보다는 더 벌 수 있으니까 초심을 잃고 좀 쉬엄쉬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시간을 녹이면야 사회초년생들 월급보다는 많이 벌지만 비슷한 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그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숨 걸면서 이 단가를 타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해보고 다른 직종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험도 보고 했는데 로드러너 전국 도입이 될 거라는 이슈도 있고 2,000원대 단가를 계속 보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좀 빨리 배달판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부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새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이 배달인데 왜 진작 새 직장을 갖는 거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떠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택배하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택배하다가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배달하다가 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보고 너도 이제 오토바이 그만 타고 다시 택배로 와라 이러더라고요. 워라밸 포기하고 택배 기사를 하던지 아니면 물류센터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하면서 일당직으로 하고 싶은 날만 일해도 된다. 그냥 너는 선택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신경 써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우리는 언제 사고로 죽거나 다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저한테는 남이지만 제 친구한테는 돈독했던 직장 동료였잖아요. 더욱이나 저도 언제 죽거나 다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서도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고 위험, 낮아진 단가, 근무 시간을 올가매는 로드러너 도입, 그 외에 플랫폼들의 불합리함과 안전 문제에 대한 무책임함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배달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탈출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가족들은 다들 서울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인이라 시간 내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병간호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저마저도 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호간병 시스템 병원이었어요. 보호자 면회도 제한되는 병원이었는데 어머니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의사가 보호자가 상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문제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머니 건강 관련해서는 꼭 제가 가야 하는 이유도 있고요. 어머니가 응급실 간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앞으로도 병원 가는 일은 점점 많아질 거거든요. 병원도 한 번 다녀오면 반나절이라 반차로는 어림도 없고 신입 연차 15개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한 달간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오토바이를 계속 타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물론 아직도 결론을 내리진 못했고 만약 취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받아줄 회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거리가 멀더라도 친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주 1, 2회는 일해보면서 생각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나태했던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어렵지만 다시 배달로 돌아오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지난날의 후회 또 가족의 건강 문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에서 고민하는 저의 모습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참 두서없고 내용도 없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저도 이제는 경량 패딩 입고 일하고 있거든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알라무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